안녕하세요. 검사학개론의 만두집 아들입니다. 오늘 유비가이드 7편에서는 모험을 즐기면서 꼭 필요한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고슴도치, 라마, 북극여우, 북극곰, 어린 붉은용, 루베르망, 슈슈 등 정말 다양한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슴도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반려동물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슴도치의 유형은 레어이며 반려동물의 유형은 클래식, 레어, 이벤트, 스페셜로 나뉩니다.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반려동물은 반려동물끼리의 교환을 통해서 더 높은 세대의 반려동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반려동물끼리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고슴도치는 레어이기 때문에 클래식 반려동물인 복시리와 교환할 수 없습니다. 클래식 레어 유형은 펄 상점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입니다. 이벤트 유형은 이벤트 보상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쿠쿠와 같은 반려동물입니다. 스페셜 유형은 검은 사막 모험을 통해서 재료를 습득해서 만들 수 있는 반려동물입니다. 일반 기술은 기본적으로 반려동물의 역할인 아이템 줍기가 있습니다. 아이템 줍기 이외에 다양한 능력치가 포함된 일반 기술도 있습니다. 세대에 따라서 습득할 수 있는 일반 기술의 개수가 다르며 최대 3개까지 확률적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반려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일반 기술의 확률이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서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금강앵무새입니다. 금강앵무새는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서 조련 경험치 증가 기술을 습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련을 하시는 모험가 분들은 금강앵무새를 통해 조련 경험치 습득을 배우곤 합니다. 고유 기술, 특기는 반려동물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일반 기술 창 가장 위에 적혀있는 기술이 고유 기술이고 반려동물 설명창을 통해 특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유 기술, 특기는 모두 세대에 따라서 능력치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용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이 대신 아이템을 줍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의 다양한 특기, 기술 등이 모험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북극여우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고유 기술을 가진 반려동물입니다. 아이템 획득 확률은 사냥 시 나오는 아이템들의 드랍률을 올려주기 때문에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 외에도 사망 시 불이익 감소, 낚시 시간 감소 등 다양한 고유 기술, 특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용합니다. 무료로 반려동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창, 추천 의뢰, 모험 지원, 반려동물, 모험의 동반자에서 5마리의 반려동물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각각 퀘스트마다 의뢰 조건이 있으므로 확인해 주시고 의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퀘스트가 10개 이상 보이신다면 아직 퀘스트를 진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시작 지점 분기에 따라서 퀘스트가 변경되기 때문에 여러 개로 보이는 것으로 시작 지점 분기에 맞는 모험 지원, 반려동물, 모험의 동반자를 진행하시게 되면 알아서 5개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시작 지점 분기를 고대인의 석실로 선택한 경우 벨리아 마을 촌장 이고르 바탈리에게 복시리 퀘스트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시즌 패스 보상인 시즌 여정의 인장 50개를 통합 지하에서 반려동물 선택 상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반려동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은 자동 낚시 시간 감소가 있는 해달, 길 잃은 펭귄 또는 사망 시 페널티 감소가 있는 토시리 중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신규 복귀 접속 보상 아이템 중 이벤트, 새로운 모험의 상자를 열어보면 쿠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접속 보상 아이템은 흑정형 선물함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을리지 샵에서 이벤트 반려동물 쿠쿠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마을리지는 매일 접속 시 200씩 얻을 수 있으며 25일만 접속하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모험일지 대배의 만물사전을 모두 완료하면 획득할 수 있는 사막여우도 있지만 대배의 만물사전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나중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은 제각각 여러 특기와 고유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험가분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집꾼들은 채집량 증가 특기를 가진 고슴도치, 라마, 반려동물 중 한 마리를 사용합니다. 채집 활동 시 일정 확률로 반려동물이 추가적인 채집물을 채집해 옵니다. 세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채집꾼들의 주된 반려동물입니다. 낚시를 할 때 잠수 낚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동 낚시 시간 감소 특기를 가진 북극곰입니다. 북극곰 이외에도 자동 낚시 시간 감소 특기를 가진 몇몇의 반려동물도 있지만 다른 반려동물과 다르게 북극곰은 고유 기술이 최대 소지 무게 증가이기 때문에 낚시 이외에도 다른 컨텐츠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북극곰을 사용합니다. 사냥을 많이 하는 모험가 분들이 주로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사망시 불이익 감소,
최대 소지 무게 증가, 고유 기술을 가진 반려동물을 사용합니다. 이는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부의 반려동물만 말씀드릴 테니 추가적인 건 하단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북극여우, 칠흑빛 표범, 장난개비, 타르케스, 사망시 불이익 감소, 토시리, 파닥파닥 네트, 어린 라우노, 메라샨, 길 잃은 스카. 토시리는 추천을 해 모험 지원, 반려동물, 모험의 동반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반려동물을 세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부 반려동물의 기술 특기의 효과가 매우 좋아서 중첩이 되지 않는 반려동물들도 있으며 한 마리만 꺼낼 수 있는 반려동물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아이템 획득 확률 증가 반려동물이 이에 속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반려동물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교환을 통해서 세대를 올릴 수 있습니다. 세대를 올리는 경우 아이템 죽기 쿨타임은 짧아지고 특기 고유 기술의 능력치가 증가합니다. 반려동물 목록 하단에 교환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대를 올리고자 하는 반려동물을 넣어줍니다. 재료가 되어줄 반려동물도 추가로 넣어줍니다. 세대를 올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반려동물의 유형별로 가능합니다. 세대 상승 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몇 세대인지 몇 마리인지에 따라서 세대 상승 확률은 달라집니다. 잠깐 조금 전 설명과 예외인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마법사 고스피. 마법사 고스피는 일반 레어, 이벤트 유형 모두 교환이 가능합니다. 스페셜 유형만 교환이 불가합니다. 세대 상승 확률도 다른 반려동물에 비해 더 높은 세대 상승 확률을 가지게 됩니다. 단 마법사 고스피는 세대를 올릴 수 없고 오직 재료 반려동물로만 소모가 가능합니다. 이 점 때문에 초보 모험가 분들이 반려동물을 교환하여 세대를 올리고자 할 때 마법사 고스피가 할인하고 있다면 펄 상점에서 구매하는 걸 추천하곤 합니다. 보통 추천하는 교환 방법은 1세대와 1세대를 통해서 다양한 2세대와 3세대를 만들고 만든 2세대와 3세대를 교환하여 4세대를 만드는 게 추천 방법입니다. 자세한 확률은 표를 보고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전제일주의자라서 보통 1세대와 1세대로 만든 2세대와 3세대가 만들어졌다면 4세대의 도전은 무조건 100%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외형 선택을 통해 반려동물의 고유 기술과 특기가 선택됩니다. 원하시는 고유 기술, 특기를 가진 반려동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유 기술 따로, 특기 따로는 안 됩니다. 기술 선택을 통해서 기존의 반려동물의 일반 기술이 좋은 게 있다면 계승을 할 수 있고 모든 반려동물의 일반 기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승을 하지 않고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계승을 하지 않을 경우 확률적으로 세대에 맞춰서 여러 개의 기술을 습득하게 됩니다. 5세대 반려동물은 아이템 줍기가 부족한 현상을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나온 반려동물입니다. 5세대 반려동물이 있는 경우 반려동물 모두 줍기 재사용 대기 시간이 15% 감소하여 더 빠르게 아이템을 줍기가 가능해집니다. 추천을 해 모험 지원 레벨 60 반려동물 대장 임명 최고의 동반자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왕의 깃털을 만들고서 4세대 반려동물을 5세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왕의 깃털은 마력의 파편 40개, 성장의 씨앗 10개, 상급 가벼운 깃털 800개를 간이연금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력의 파편은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봉인된 검은 마력의 수정을 가열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씨앗은 금음달 상점 NPC를 통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상급 가벼운 깃털은 거래소에서 구매하거나 쿠쿠세 또는 페리나, 페리카를 잡은 후 무두지를 통해 획득한 깃털을 속가내기를 통해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왕의 깃털을 제작한 후 마을별 담당 NPC를 찾아가서 반려동물 5세대 훈련을 시키면 5세대 반려동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5세대 2마리를 꺼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5세대 능력치는 한 마리인 대장 반려동물만 적용되며 반려동물 목록을 통해서 대장 반려동물을 임명,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세대 반려동물은 4세대 반려동물보다 능력치가 증가하나요? 고유 기술은 증가하지만 특기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세대는 물론 5세대 1마리와 4세대 4마리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초보 모험가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펄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의 아이템을 줍는 속도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5세대 1마리와 3세대 4마리를 추천하곤 합니다. 이건 추천사항이며 모험가분들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사냥을 했을 때 아이템 줍는 속도가 부족한지 여부에 따라서 반려동물의 세대를 더 높이면 됩니다. 단 꼭 한 마리는 5세대를 키워주는 게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배고픈 경우 특기와 아이템 줍기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단 고유 기술과 일반 기술의 효과는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반려동물 사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려동물 목록에 1, 2, 3, 4, 5 버튼을 클릭하여 그룹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사냥용, 2번은 생활용, 3번은 낚시용, 4번은 조련용, 5번은 항해용으로 세팅을 해주었습니다. 중복해서 선택이 가능하며 컨텐츠별로 프리셋을 등록하고 하단 그룹 찾기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룹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술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기술 변경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컨텐츠는 정말 고인물들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초보 모험가 여러분은 건들지 않길 바랍니다.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는 할 게 없어서 반려동물 기술까지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유비가이드 7편에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 유비가이드 8편에서는 요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